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합당 중단을 선언한 이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혜진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 당과 사전에 협의가 이건 되고 발표를 한 거겠죠? 네. 그간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되어져 왔었고요. 네. 당 내부에서도 그 합당 찬반 의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었습니다. 네, 그동안 조직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책임 있는 공당 대표로서 최종 결론을 내어야 하는 숙명은 안철수 대표의 몫이었고요. 그래서 그간 숙고의 시간을 힘들게 보낸 끝에 어제 최종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합당 논의를 중단한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태도를 미뤄보면 당대당 합당이라는 그 미명 아래 소수정당 하나를 그냥 흡수시켜서 그냥 몸집만 부풀리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제3의 중도 실용정당 하나 사라지게 하고 마는 그런 마이너스 합당이 될 거라는 여론들이 강하게 쏟아져 나온 까닭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는 합당의 그 중요성과 무게가 저희의 생각과 온도차가 많이 있었고요. 예. 의원 확장은커녕 저희 지지자들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커졌고, 처음 또 조영 그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교감했던 그 당대당 합당식이 아니라 흡수 합당식의 그런 모양은 결코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좀 겉보기에는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S인지 노인지 다 팔아.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진 것처럼 이제 안철수 대표도 말하신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당대표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긴장 관계,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예스인지 노인지만 다 팔아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태도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여러 발언들에서 그 합당 상대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하찮은 대상처럼 여기는 듯하고, 또 태도도 진정성이 없어 보였던 것으로 비춰져서요. 저희 합당에 대한 저희 당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셈이었고요. 네. 또 어찌 보면 처음부터 합당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우리 당내 한 10% 안팎의 당원들에게 이준석 대표께서 그 반대 명분을 선사한 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안철수 대표는 이 합당 논의 중단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네. 새로운 변화의 길은 뭘까요? 일부에서는 독자적인 후보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물론 저희 당내 지도부 그 누구도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 한 차례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외곽에 있는 일부 지지 세력들의 강력한 출마 요구는 있었지만,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기필코 합당을 통해서라도 정권 교체 그 발판은 마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오신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 누구도 대선 출마에 대한 섣부른 얘기를 아직까지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그 이야기 하시던데, 네. 서울시장 나오면서 대통령 후보는 출마하지 않겠다. 당락에 관계없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락에 관계없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는 하나의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가 수없이 많은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고 발전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후퇴되어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많으신 거죠. 예. 또 가령 뭐 합당, 예, 말씀하십시오. 네. 합당이 이제 뭐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당도 전부 다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가령 지금 국민의힘이 좀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와 후보 사이에.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면 혹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당내 분위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사실 그렇고 저희는 아직까지 예. 대선은 총선과는 달리 그 훌륭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지 힘 있는 정당을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적어도 제1야당인 만큼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수많은 국민의 열망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싶고요. 예. 국민의힘 내 주자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그 누구보다 상식적이고 또 도덕성을 포함해서 뭐 국가 지도자에 걸맞는 인성을 갖춘 데다가 뭐 또 미래 해안도 있고 뭐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이는 대선 주자가 있다면 개인의 영달보다 또 국가에 대한 충성까지 가득 차서 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각오한 사람이 나온다면 당연히 국민의 환호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세력이 큰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그 지지율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도 바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제1야당까지도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결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정책적으로나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들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다르다. 여기는 진짜 제3지대다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사실 아직 국민의 힘이라고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뭐라 그럴까 과거에 그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적폐니 뭐 그런 세력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 치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죠. 예. 예. 그래서 적폐 세력으로 치부되어 왔던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신군부 세력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여기고 보수를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중도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포용하고 합당하기 위해서는 합당을 정말 원한다면 국민의힘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유권자의 40%는 과거 양당 정치의 회의를 느끼고 정치를 혐오하거나 외면해온 중도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하향시킨 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해온 정치꾼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제3지대가 살 만한 공간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뭐 앞으로 기득권을 뺏겼는데도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1야당의 모습은 삼류 정치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적어도 과거 세력, 과거 적폐나 뭐 신적폐 세력과는 차별화된 제3의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제3지대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 언론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네.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뭐 접촉은 없었고요. 예. 어떤 누구라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라면 아마 저희 당은 그 누구라도 지원하고 적극 함께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와 제3지대를 통한 정권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쭉 들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예.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적어도 야권 전체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래 합당이었던 거죠. 예. 근데 합당 자체가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 합당식으로 될 우려가 커지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선언, 그 합당이 결렬됐다. 이것에 관해서는 당원들이랄지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과거에는 합당에 대한 찬성이 적었죠. 그러니까 찬성이 워낙 많았죠. 네. 오히려 많이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또 저희가 거쳤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 재보궐선거 중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 전국을 순회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합당에 대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합당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과정 중에 지금은 오히려 합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거세어졌고 어렵지만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더 훨씬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스피커가 더 세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네. 많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범야권 분열의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저도 기자회견 끝나고 오후 내내 계속 저희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는 국민의힘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희 당이 세력도 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공보면에서도 열세이고 그래서 언론도 뭐 국민의힘 쪽에 많이 경도되어 있음을 정말 많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떤 일이 그르쳐지게 되면 대부분 그 힘 있는 주체가 예.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건 내 책임이 아닌 상대 책임이라고 몰아세우는 쪽이 더 많고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쪽이 훨씬 더 책임이 큰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예. 저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해서요.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증거 왔고요. 주호영 대표 그 권한대행 시절 이후로 또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에는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시로 많은 비대위원들이 반대하고 또 뭐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일부도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뭐 반대하게 지금 통합은 어렵습니다. 양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오셔서 저희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 당대표 체제하에서 겨우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자꾸 저희가 뭐 무리한 지분 요구를 해서 이게 깨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소위 지분 요구라고 하면 공동대표, 뭐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등의 자리를 일정 부분 저희가 달라 이렇게 확보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현 국힘 지도부를 인정하고 우리 당 지도부는 다 해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당협위원장 직책도 전체 당협의 10% 정도, 약 한 29명 정도 당협위원장을 공동으로 우선하고 그다음 대선을 치른 뒤에 이준석 대표가 공언한 바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먼저 해오는 것이 훨씬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차별금지법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요. 최근에 언론인들이 제게 가장 많이 질문해 오는 것이 왜 갑자기 합당 논의 중에 뭐 동성애자를 위한 그런 차별금지법을 내걸었냐는 건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당이 제안한 거는 저희 국민의당 출신이 합당 이후에 출신 성분으로 불이익을 만약에 받게 됐을 때 이를 신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합당 이후에 한번 만들자. 이게 바로 차별금지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와전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평적인 통합, 뭐 구성원의 화합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서 지극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겨울쯤 되면 지금 여름인데 겨울쯤 되면 다시 국민의힘과의 합당 또는 단일화 거기가 이제 뽑혔을 거란 말이죠. 대선 후보가. 네. 가능합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제든 국민의힘이 그 지금의 오만한 모습을 좀 버리고 저희 국민의당원이나 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포용하고 녹여낼 수 있는 성숙한 정당의 모습이 보여지면 얼마든지 합당 재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이었습니다.